대통령 지지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건강 상태 해서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단체에다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따지게 되면 그 5, 60년간 인권 유린 사태에는 눈 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달라. 조금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걸 같아요. 유엔 산하 인권위 소속에 보면 이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유엔 공식 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 의뢰를 한 게 누굴 통해서냐면 영국의 로드니 닉슨이라는 이제 변호사를 로드니 딕슨.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국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조사해주고, 두 번째는 혹시 이 재판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도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온당치 않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절에는 모든 인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절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대한민국 재판부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처사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치소는 검찰의 우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 1년 동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교도관들이 재수자에게 손 하나 못 대고, 재수자들은 언제든지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변호인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유영하 변호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그분이 아마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은,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관계자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러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인데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국가망신이죠. 이분들이 좀 안타깝네, 지지자들이. 저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직접 시철까지 다녀왔는데. 이건 오히려 변호사님. 오히려 이 사건 말고 그때 추가로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SK, 롯데, 두산, 한화 면세점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것과 전혀 다른 건이기 때문에 면세점 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혹은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이걸 근거로 해서 뇌물 여부가 있었든지 이렇게 했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에서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잖아요. 새롭게 화이트리스트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것을 소명할 만한 어떤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재판부에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혐의만 있다, 그런 의심만 있다, 이런 언론 보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승전결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연장의 이유로 든 SK나 롯데가 아닌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거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라든지 다른 대기업과의 관계를 적시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금 소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수부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10월 17일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근데 현재로서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부분 갖고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보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모습이 좀 이상해. 유영하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 눈치를 보면서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텐데 요즘 아주 자주 화를 내요. 그러게요.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몇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철민 수석하고 그다음에 김영하 비서관한테 증인신문을 하면서 좌파 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좌파의 뜻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화를 벌컥 내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의뢰인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뭐 오버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저게 올바른 변호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문제다. 오히려 거꾸로 저렇게 하는 것이 재판장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변호인을 갖다 제지할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진용 장관하고도 그 실강의를 벌이고요. 그렇죠. 보통 법정에서 잘 볼 수 없는 풍경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을 갖다가 뭐 이렇게 윽박지른다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변호인이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예. 하자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제 그 질의 내용 중에 이제 신문을 하던 와중이었죠. 근데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김기춘 실장 책임하에 한 거냐?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이 알고서 진행된 대통령에게 거냐? 보고되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았으면 인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보고했습니다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피고인을 보호해야 할 변호 입장에서 윽박지르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 한때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불리해지는 거잖아 라고 하는 감정이 섞이는 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죠. 어. 보고했다라니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좌파, 당신이 생각하는 좌파는 뭐냐 이러지만 그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증인은 했지만 그게 어떤 법적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봐라는 걸 윽박지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꿀 정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좌파나 이런 말장난으로 예. 프레임을 전환시켰다가 다시 돌아서 보고한 거 맞냐? 예, 잘 생각해봐라. 맞습니다. 이런 기법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와 적대시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좀 좀 기를 좀 죽이는 법 이런 것들도 좀 내용이 있습니다. 하하. 김기춘 실장은 또 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기춘 시장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렇죠. 아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제 원래 이 1차 판결이 끝나고 나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특검법에서 그게 7일로 돼 있어요. 20일이 아니고 특별히. 특별한 건가요? 그럼 좀 특별하게 좀 돼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7일이면은 지난달 29일까지 내야 되는데 변호인이 30일 날 새벽 3시에 냈어요. 그러니까 3시간 늦은 거죠. 네. 3시간 늦어서 과연 이게 항소심이 진행을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무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일단 재판부 직권으로 좀 조사해볼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26일 날이죠. 26일 날 오늘인가요? 어저께구나. 어제. 26일 날 일단 이제 항소심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항소심을 진행을 했고. 변호사님, 네. 이렇잖아요. 보통 7일 이내, 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내라고 하면 그때는 한 문장만 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서류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하고 추가 서류는 추가 내겠습니다. 그렇죠. 한 줄만 딱 내는 건데. 네네. 그런데 이 변호사들 저도 이제 재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전과가 구범해요. 전과가 집시 2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이런 민주운동 하면서 생긴 건데 이게. 그러니까 5개는 사람들이 폭력 전과라고 폭력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때는 감옥을 갔다 오니까 집시하면 돌 던지잖아요. 그것도 폭처법으로 또 기소를 해. 왜냐면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나중에 이런. 그래서 데모하면서 붙은 폭처법이 2개인가 3개인가 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이제 또 가다 한번 또 싸우고. 그래서 구범인데. 그래서 재판을 봤는데 이 변호사들 특이한 게 항소할 거면 자, 오늘 딱 판결문 받고 바로 하면 되는데 꼭 데드라인까지 기다려. 그거 왜 그래요? 글쎄요, 아무래도. 변호사님도 그러시죠? 저희도 서류를 마지막 날 내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검토하겠다라고 신중하다. 하는 신중하다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소 이유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항소할 게 100%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야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습관이겠죠. 모든 서류들을
한 번이라도 제출하기, 법원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검토를 더 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 딱 맞춰서 내는 이런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본 20이라고 예. 특검법에서 7일로 변경된 거를 착각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 뒤늦게 가능성도 알아가지고 있죠. 예. 아, 큰일 났다, 빨리 내야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법을 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크로스 체크는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을 했다. 예, 진행을 그럼 받아들인 거네요. 네네,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재판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도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온당치 않다. 예. 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절에는 모든 인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절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이거는요, 대한민국 재판부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처사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치소는 검찰의 우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재수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 1년 동안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 교도관들이 재수자에게 손 하나 못 대고 재수자들은 언제든지 의무과에서 치료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두 번. 대통령 지지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건강 상태 해서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단체에다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따지게 되면 그 5, 60년간 인권 유린 사태에는 눈 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달라. 조금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래서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예. 아마 이런 걸 같아요. 유엔 산하 인권위 소속에 보면 이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유엔 공식 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 의뢰를 한 게 누굴 통해서냐면 영국의 로드니 닉슨이라는 이제 변호사를 로드니 딕슨. 예.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국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조사해주고 두 번째는 그건 이것과 전혀 다른 건이기 때문에 면세점 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네네네. 혹은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네네네. 이걸 근거로 해서 뇌물 여부가 요구가 있었든지 이렇게 했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에서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아니면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화이트리스트 요새 새롭게 예. 이제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것을 소명할 만한 어떤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재판부에 내야 조사가 안 되는데 됐다. 아무래도 이게 뭐 그런 혐의만 있다, 그런 의심만 있다, 이런 언론 보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기승전결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그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연장의 이유로 든 SK나 롯데가 아닌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거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예. 다른 대기업과의 관계를 적시했더라면 좀 더 낫지. 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변호인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유영하 변호사 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그분이 아마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했을 거예요, 뭐 이미. 그리고 네. 서울구치소장은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관계자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렇죠. 그러게 되면 본인들의 그렇죠. 예. 책임인데 예, 맞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너무 이렇게 뭐 침소봉대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국가망신이죠. 이분들이 좀 안타깝네, 지지자들이. 저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직접 시철까지 다녀왔는데. 예. 이건 오히려 예, 변호사님. 네. 오히려 이 사건 말고, 네네. 그때 추가로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SK, 롯데, 두산, 한화, 네네. 면세점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금 소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좀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수부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10월 17일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근데 현재로서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부분 갖고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보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 아하.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모습이 좀 이상해. 유영하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 눈치를 보면서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텐데 요즘 아주 자주 화를 내요. 그러게요. 예.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몇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철민 수석하고 그다음에 김영하